안녕하세요.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도지, 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정부 효율화위원회 위원장으로 미국 재정 상태를 샅샅이 뒤지면서 지금 방만하게 이루어진 재정 상태를 문제를 좀 찾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현재 지금 미국 재정 적자가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요. 이거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채무 불능의 파상 상태에 빠져서 서구 문명의 기둥인 미국이 붕괴되고 결국 미국이 붕괴되면 이거는 전 지구적인 정말 위기가 된다. 그렇게 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재정을 샅샅이 뒤지는 과정에서 엄청난 욕과 엄청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부터 시작됐죠. 트럼프와 머스크 간의 유대 관계가 트럼프는 머스크의 능력과 천재성 그리고 정직성에 대한 이제 절대적인 신임을 주고 DOG 위원장으로 임명을 물론 이거는 정부 공식 강요는 아닙니다만은 위원장으로 공식 임명을 해서 미국의 부채 특히 이제 부채의 가장 큰 목을 차지하는 재정 적자 이거를 네가 좀 맡아서 좀 해결해다오 그렇게 좀 미션을 줬습니다. 참고로 그때 당시 이제 공동위원장 비댕 나와스와미가 있었는데 1월 말경에 자신은 이제 주지사 오하이오 출신이니까 오하이오 주지사 선거 준비에 나서야 된다. 그 이후로 사퇴를 했는데 여기에는 약간의 좀 서로 이제 뭐 약간 이거 내막적인 그런 그 갈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단독 위원장으로 지금 미국 재정을 좀 샅샅이 뒤지면서 재정 절을 좀 슬림하게 하고 낭비를 막고 그래서 부채를 좀 줄이는 그런 의무를 하고 맡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 상황을 보면 현재 미국의 총 부채는 36.5조 달러입니다. 이게 감이 오지 않는 거죠. 36.5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GDP 대비 부채 상황을 볼 때 미국의 이 부채 상황은 1960년대는 GDP 대비 53%였는데 뭐 그렇게 계속 그렇게 그런 식으로 왔다가 2000년도에 한 40%, 50% 정도. 근데 현재는 2022년도에 110%, 현재는 123%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 상태가 아무 시정 조치가 없이 갔을 때는 2096년에는 뭐 무려 600%가 넘어가지고 사실상 이제 정부가 이제 셧다운되고 뭐막 뱅크럽 파산되는 거죠. 이 적자의 근본 원인은 뭐냐? 결국은 과도한 지출입니다.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재정 적자가 이제 쌓이는데 왜 그러면은 그렇게 무난하게 한 40% 50% 정도로 왔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느냐? 이게 결국 오바마 행정부에부터 이제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좀 통계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부터 재정 적자가 급등했다.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재정 적자가 증가하면서 이제 부채가 증가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자를 내야 되죠. 이자가 내니까 이자 비용이 아주 커져서 이자가 지금 미국의 국방 예산을 초월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미국의 예산 적자는 세수가 6.75 트릴리언, 세수가 4.92 트릴리언, 세출이 6.75 트릴리언. 그래서 적자가 1.83 트릴리언입니다. 1.83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방 예산이 916 빌리언 달러입니다. 약 한 1000조 정도 되죠. 1000조 정도 되는데 이자가
지금 이것보다 좀 많이 나간다는 머스크는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방 예산을 초과하는 이 기형적인 상태, 이게 상당히 이제 미국의 재정적인 취약성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예산을 잠깐 비교해 보면은 미국의 예산 규모는 약 원화로 따져봤을 때 한 9,860조, 한국은 660조, 미국 전체 예산의 한국이 한 15%. 미국 국방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조라고 봤을 때 한국 1,000조가 넘죠. 1,000조가 넘는데 한국 예산이 뭐 673조니까 뭐 대충 한 절반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보다는 규모가 크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머스크는 도지의 위원장으로서 어떤 활동 방향성을 갖고 있느냐? 현재 두 가지 트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 인력을 감축하고 또 한 가지는 낭비성 예산을 색출해서 이걸 근절한다, 막겠다, 그런 겁니다. 미국의 정부 인력은 상당히 이제 메모드급 공룡화되어 있습니다. 연방 공무원이 300만 명, 연방 정부 개혁업체가 한 1,000만 명, 컨트랙터, 그리고 주정부 등 지방정부 공무원이 한 2천만 명. 이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모스크와 이제 같이 그 아들이랑 같이 지난 2월 21일 날 오벌 오피스 대통령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연방정부 규모를 이제 감축하고 슬림하기 위해서 공공분야 4명을 해고할 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1명만 채용한다. 그러니까 100명이 뭐 해고됐다 그러면 25명만 채용하는 식이죠. 그래서 슬림화하겠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보여지고요. 가장 요새 이제 핫한 뉴스로 나온 게 USAID, 미국 대의원주고 방만한 예산 운용을 조사해서 트럼프가 이제 USAID를 폐지하겠다, 그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구가 인원이 13,000명 되는데 그 중에 한 300여 명만 남겨놓고 구조조정을 하고 없애버리고 이 인원들은 국무부 산하로 이제 옮기겠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USAID가 연간 65조 예산, 한국 예산이 한 10분의 1 정도 되죠. 근데 뭐 그 머스크가 도지 위원장으로서 이걸 봤더니 상당히 기막힌 여러 가지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많아가지고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중동 국가, 그쪽 국가의 길거리를 세사미 스트리트를 만들어 가지고 동화 속의 얘기를 거리를 구형하는데 수백억을 쓴다, 수천억을 쓴다, 그런 식의 예산이 나오고 가지고 아주 여론의 지원을 동정을 좀 USAID가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트럼프는 지난 화요일 날 최근에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FEMA 해체를 요구했는데요. 이거는 작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허리케인 피해를 받았을 때 FEMA가 공화당 출신 피해자들은 스킵하고 뛰어넘고 민주당 출신 피해자만 지원하는 그런 아주 묻지 못할 일이 벌어져서 정치적인 보복성 기억도 농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낭비성 예산을 색출하는 건데요. 트럼프는 자신이 이끄는 젊은 IT 인력들을 동원해서 연방정부와 산하위원회 재정 개정에 직접 접근해서 수많은 부조리 낭비를 색출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단기간에 머스크가 수억 원 달러 그 이상을 전략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트럼프는 국방부, 교육부도 이제 연방 정부 개혁 차원에서 적극 메스를 대겠다. 그리고 머스크는 이런 트럼프의 뜻을 최대한 반영해서 상당히 지금 열심히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연간 100조 이상 되는 예산이 사기성 의혹으로 증발됐다. 그걸 좀 밝혀낸 적이 있고요. 4.7조 달러의 연방정부 지출이 됐는데 이 내역이 전혀 없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사라진 건지, 지출이 된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런 걸 좀 폭로를 했습니다. 발견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그동안의 미국의 재정이 얼마나 방만하게 체크 앤 밸런스가 없이 통제가 없이 운영됐는가 그렇게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스크의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곳곳에서 비명 소리와 비난 소리가 미국 내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비명 소리, 욕설, 그리고 언론인, 정치인들, 주로 이제 친민주 계통이죠. 민주당 계통의 비난, 그리고 데몬스트레이션 시위가 이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사법적인 조치도 좀 하려고 지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미국 전역의 14개 주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주에서 서로 14개 주가 단결해서 뉴욕주에 소송을 지어서 제기해가지고 머스크가 연방정부나 기타 연방산하위원회의 재무 상태, 재정 상태에 직접 접근하지 말도록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소송을 지금 걸었는데, 그러나 이제 일부 법원은 또 트럼프 조치에 찬성을 하고, 아무래도 이게 여론상으로는 세금이 물샐 듯 빠져나가는데 여기에 대처를 하는데 여론이 반대하는 건 좀 그 근거가 없죠. 약하죠. 그래서 일부 법원은 여기에 또 트럼프 쪽의 편을 들고, 그래서 아주 법원도 좀 헷갈리는 양분된 입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쪽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기구를 위원회를 해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입법부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지금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의 의원은 아주 머스크를 프레지던트 머스크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선출되지 않은 머스크가 월권을 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고 있죠. 그래서 USAID 직원들이 머스크를 이제 역시 욕하고 목청을 높여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CNN은 최고 권력자인 트럼프가 최고 부자인 머스크와 합세해서 미 의회와 법원을 무시하면서 전횡을 벌이고 있다,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머스크는 자신은 도지의 위원장으로서 미국을 구해야 된다,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정부의 부당한 재정 지출을 절감시켜서 유용한 서비스와 재화가 생산돼서 경제활동이 좀 활성화되고, 그래서 정부가 화폐를 만들어 찍어 발권하는 이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인플레가 잡히고 이자율이 낮아져서 주택 모기지도 줄어들고 소셜 시큐리티 연금들도 인플레가 잡힘으로써 실질 소득, 가처분이 분야가 비용이 좀 액수가 늘어나서 모두가 혜택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재정 적자 부채가 해결돼서 이렇게 인플레가 잡히고, 그래 전반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의료비, 소셜 시큐리티 비용에 대한 국민들의 혜택이 좀 높아질, 제대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채를 방치하면은 재정 파탄이 되고 이 모든 게 사라지게 된다.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다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또 이러한 사태, 재정 파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 사태를 좀 되돌리기 위해서 부채 문제에 부유층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에 나서야 된다. 미국이 일하는 배가 파탄하면 부자들도 사업을 할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을 머스크는 서구 문명의 필라, 기동이라고 보고 있고, 미국이란 배를 이제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미국의 이 필라가 무너지고 미국이라는 배가 침체하면은 이 부자들도 갈 곳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나 머스크는 현재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곳은, 캘리포니아는 이제 기후도 좋고 자원도 풍부하고, 그래서 살기 좋은 모든 조건이 구비되어 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 성장해 왔는데, 뉴욕은 또 월가가 있고 월스트리트가 있고, 그래서 경제활동, 비즈니스 기반이 탄탄한데,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적, 자연적인 조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잘못해서 민주당 정부가 상당히 지금 재정적으로도 불안하고 주민들의 생활도, 국민들의 생활도 좀 압박을 받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하면서, 예를 들어서 텍사스 같은 주는 별로 뭐 이렇게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이 혜택도 없지만은, 여건도 없지만은, 그러나 잘 관리돼서 재정 흑자도 있고 세금도 낮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미국의 전주가 개선될 수 있다. 그런 점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미국의 재정 적자가 얼마나 빨리 균형 재정으로 교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을 이제 이런 점에 관련해서 트럼프는 이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머스크는 이제 도지의 위원장으로서 낭비성 지출을 봉쇄하고 있어서 이것이 이제 효과를 발휘할 것이고, DEI, 다양성, 공정성, 포괄성으로 인한 지출을 아주 방지를 해서, 아주 그걸 봉쇄를 해서 비효율적인 인력 채용, 인력 사용 비용, 인건비 지불을 교정을 해가지고 세입과 세출을 균형 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당초에는 연간 한 2조 달러의 재정 적자 축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제 좀 장담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서 지금 약간 현실적으로 좀 조정을 해가지고 한 1조 달러는 가능하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스케줄을 볼 때 향후 2년 후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2년이 평가를 받을 텐데, 이 과정에서 트럼프와 머스크 간의 이 재정 적자 축소 이 프로젝트가, 이 정책이 상당히 큰 평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떠한 성과를 거둘지 한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재정 적자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쌍둥이 적자라고 그러면은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쌍둥이 적자로는 재정 적자 플러스 무역 적자인데, 재정 적자는 트럼프가 머스크를 통해서 이제 그걸 방법을 찾고 있는 거고요. 무역 적자는 온전히 트럼프의 몫으로서, 트럼프는 이제 관세를 통해서 이제 미국 부채 해결 차원에서 무역 적자를 좀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1조 달러의 무역 적자가 쌓여나가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관세를 적극적으로 다각도로 부과하면서 이거를 지금 무역 적자를 좀 해소하겠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볼 때 과연 미국의 무역 적자가 왜 이렇게 많아졌느냐, 언제부터 많아졌느냐. 1990년대 후반부터 무역 적자가 증가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주된 원인은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로부터 수입이 증가됐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저축이 좀 낮고 소비 성향이 높아서 결국 여기서 많이 소비를 해가지고 무역 적자가 좀 쌓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는 이거를 이제 관세를 통해서 수입을 줄이고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가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를 제대로 줄일 수 있을 것인지, 재정 적자를 적극 추진하면은 국내가 소란스러워집니다. 미국 국내가. 그리고 관세 적자,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관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면은 국제 여론이 소란스러워집니다. 결국은 시끄러질 수밖에 없는 정책인데, 이 두 가지가 미국 대내적으로 이제 동시에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2년 동안에 이 대내적으로 시끄러운 두 가지 정책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어떻게 성공될지, 그래서 2기 행정부에서 여전히 그 중간 선거에 승리해서 국민들의 맨데이트를 이제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신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